이제 고양시의 신혼초등학교에서 진로과학 부장하면서 5학년 담임 교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에듀테크 쪽으로는 우리 코치님과 김정민 코치님과 함께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보통 한 8시간 잡는 건데 체험만 해도 2시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소개와 이렇게 체험까지 한 50분 정도에 끝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차시로는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어떤 게 더 재밌을까요? 체험하는 게 재밌을까요? 만드는 게 재밌을까요? 네. 만드는 게 훨씬 재밌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기능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뤄볼 거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여유가 있으면 이제 게더타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게더타운을 좋아하는 이유는 주도적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이제 놀이 같은 걸 하려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게더타운에서 뭐 달리기 놀이도 하고 뭐 모양 만들기 어떤 애들이 뭐 사각형을 만들어 봐라 하면 애들이 이제 움직여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사의 안내가 필요하지만 그냥 어떤 걸 세팅해 놓고 너희들 여기서 한번 10분 놀아봐 이렇게 하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게더타운 들어가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는데요. 아까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아까는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여러 명 했다면 이제는 선생님이 각자의 공간에서 혼자 있을 거예요. 외로우실 거예요. 네, 외로우시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할 때 저도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구글 미트로 수업하고 있는데 게더타운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도 이제 마이크를 켜야 되고 카메라를 켜야 되고 이런 거기서 나오는 사운드를 들어야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혹시 줌을 할 때는 게더타운에 들어가서는 여기 주소창 옆에 보면 자물쇠가 있습니다. 지금 자물쇠를 눌러보시면 카메라 마이크라는 이런 부분에 허용과 아니면 뭐 이렇게 누르면은 허용하지 않음이 뜰 텐데요.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줌 수업할 때는 아이들 보고 이거를 카메라는 켜놓도 됐지만 마이크는 꼭 끄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울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줌 할 때는 이 게더타운에서 카메라는 켜도 되지만 다시 말하면 줌에서는 카메라를 꺼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카메라를 켜도 왜냐하면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보이고 멀리 떨어지면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업을 하려면 그 게더타운 안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이제 미트 다 나오고 게더타운에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제대로 뭐 화면 공유하는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탐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페이스 보시면 최근에 방문한 스페이스가 있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내 스페이스에는 내가 만든 스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만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원래는 제가 할 때는 이제 완전 빈 공간에서 해요.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건축하는 것을 해봐야지 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템플릿을 사용해서 템플릿을 좀 편집하거나 수정 아니면 또 다른 템플릿 안에서 또 다른 방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럼 템플릿을 가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채팅 제가 한번 하기만 예. 코치님이 말씀하신 거고. 자,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자, 오른쪽 위에 크리에이트 스페이스의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천천히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면 지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예. 워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템플릿이라고 왼쪽 위에 돼 있죠? 자, 템플릿이라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라고 네, 다시 갈까요? 말씀하시네요. 네,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모여 계시군요. 도장 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방문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네. 일단 오른쪽 위에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저도 이거 학생들하고 컴퓨터 시에서 한번 알 것 같아서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오른쪽에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그다음 여기서 저는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예, 아무거나 누르셨는데 저는 워크를 눌렀습니다. 워크를 누르고 select space. 예, 되셨나요? 한번 쉬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템플릿이 왼쪽 위에 템플릿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오피스부터 시즈널 익스피리언스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냐면 저는 블랭크로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블랭크에서 좀 연습하고 싶지만 일단은 에듀케이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듀케이션 카테고리 중에 에듀케이션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은 오디토리엄 있고 예. 영어 공부 굉장히 됩니다. 게더타운하면 이게 영어 기반이라 클래스룸 있고 리세스 있죠. 리세스 뭐 쉬는 시간에 애들 놀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보통 할 때는 클래스룸 둘 중에 하나 들어가요. 내가 우리 반만 하고 싶다 할 때는 클래스룸 스몰, 또 활동을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라지 클래스룸 가지만 오늘은 제가 작은 학교를 만들어 볼게요. 예. 그럼 여기 50명에서 100명 정도라고 되어 있죠.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름을 정해야 돼. 선생님이 편하시는 이름 정하면 됩니다. 뭐 같은 이름 우리 다 같은 이름을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아이디의 그 고유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뭐 스몰 스쿨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똑같이 하셔도 되고 다르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자,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안 넣겠습니다. 다음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주소만 있으면 들어오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걸어주면 패스워드도 알아야지 주소뿐만 아니라 패스워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무슨 목적으로 만드는 거자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클래스룸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만드냐 물어봤을 때 저희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만 클래스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일 밑에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런 화면이 뜹니다. 또 처음 이거 지금 아까 거기선 다 나오셔도 돼요. 아까 그 들어가셨던 데서 다 나오셔도 되고 혹시 위에 게더타운 그 탭이 있으면 다 끄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맨날 제가 여자 모양으로 나와서 항상 이게 걸려서 저는 헤어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아바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음성어 비디오 켜기가 여기서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카메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조인 더 게더링을 하겠습니다. 조인 더 게더링.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고 제가 만든 스몰 스쿨이 이제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오셨나요? 여기 들어오셨나요? 다? 예. 자,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코치님하고 했던 것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제 X라는 것은 상호작용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 선생님들 지금 컴퓨터실에 계시면 외딴 섬으로 들어왔어요. 외딴 섬으로요? 잠깐 외딴 섬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저게 그 튜토리얼 공간입니다. 튜토리얼 하는 건데 혹시라도 아. 그게 켜졌으면 스킵하시면 돼요. 왼쪽 위에서. 네, 맞아요. 네, 스킵 튜토리얼. 그 세 가지를 이제 아까 연습했던 걸 반복해서 한다는 건데 그 스킵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도 헤매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도 헤매더라고. 애들도 많이 헤매요. 그래서 스킵을 하셔야 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클래스룸을 왔는데 섬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섬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생각했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만들어졌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공간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뭘 주로 다룰 거냐면 여기서도 예를 들면 이 망치를 누르시면 다시 설정 있죠. 설정 있고 설정도 한번 설정에 보시면 유저 스페이스라는 게 있죠. 스페이스에 보시면 스페이스 액세스 여기서 비밀번호를 걸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스페이스 액세스에서 그리고 프리퍼런스 하면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지금 다루진 않고요. 설정 탭을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망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캘린더가 있고
그리고 채팅, 그다음에 파티스펀트 참가자가 있죠. 망치를 한번 눌러보면 빌드하고 이레이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를 세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로 알아야 될 내용은 대부분 이제 맵 메이커라는 곳에 있습니다. 맵 메이커. 그래서 망치를 누르시고요. 망치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쭉 제일 아래로 보시면 에디트 인 맵 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내가 맵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창을 2개 띄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맵 메이커 하나, 스몰 스쿨 그 스페이스 하나. 그래서 저는 명칭은 여기 스페이스라고 하고 여기 맵 메이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맵 메이커에서는 완전 달라요. 보세요. 측면 패널을 보시면 스페이스에서는 뭐 망치도 있고 설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맵 메이커의 측면 표시를 보면은 보시면 하나씩 그냥 뭐를 실렉트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스탬프라는 게 있고 이레이저가 있고 손 모양이 있습니다. 손 모양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옮기시면은 이 공간이 옮겨지죠. 손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 당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누르고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손 모양을 이렇게 가운데로 딱 두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두고 자, 이제 이쪽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위에를 볼게요. 윗면을 보시면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일 이펙트 한 번씩 눌러볼게요. 오브젝트 누르고 타일 이펙트 누르고 그 다음에 월 이거를 누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은 이제 캔슬로 하겠습니다. 캔슬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러니까는 블랭크 맵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쓸 일이 없어요. 이미 이게 뭐냐면 벽과 바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세이브라는 게 옆에 있죠. 어떤 맵 메이커에서 편집했을 때 세이브를 항상 눌러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걸 기억하시고 그럼 다시 오브젝트로 가볼게요. 자, 오브젝트를 가시면 다시 이제 오른쪽 보시면 오브젝트가 있고요. 모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하나 넣어 보는데 자, 모 오브젝트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고 자, 잠깐만요. 다시. 자, 오브젝트는 빈방에 넣어 볼게요. 여기 복잡하니까 빈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빈방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브젝트 밑에 보면 룸이 있습니다. 룸이 있는데 룸을 보세요. 지금 집 모양이 하이스쿨인가? 이거 HS 커먼 룸. 그래서 집 모양이 여기 있죠. 집 모양 있고 그다음에 스몰 룸 A 눌러보세요. 스몰 룸 B 눌러보세요. C 눌러보세요. D 눌러보세요. 스몰 룸은 모두 같죠. 그다음에 리세스 눌러보세요. 리세스는 이제 밖에서 좀 노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쉬는 시간에 노는 거니까 자 다시 이제 커먼 룸이 메인으로 돼 있어요. 자 이제 저랑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다시 A를 눌러보시고요. 점 3개를 한번 눌러보세요. 점 3개. 자, 점 3개 누르고 자, set as primar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홈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눌러보세요. 그럼 뭐 집 모양이 여기 생기죠? 집 모양이 생기시는 거 보이나요?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세이브. 집을 바꿨어요. 집 모양을 눌러보시고요. 자, 다시 눌렀으면 스페이스로 가볼게요. 스페이스 여기 있죠? 제가 아까 처음 왔던 우리 스페이스 공간 있죠? 한번 클릭하시고 왔다 갔다 하면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하시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기 이름에 보면 아까 리스폰이라는 걸 연습해 보셨잖아요. 리스폰 한번 눌러보세요. 자, 리스폰 하면은 A라는 장소로 갔죠. 그래서 이 집을 만들어 놓으면 프라이머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리스폰 누를 때 그 시작점을 이제 설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리스폰을 만들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리세스를 내가 프라이머리로 하게 되면 자, 리세스에 프라이머리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너 원래 집으로 가 이렇게 하면 리스폰 누르게 되면 리세스로 옮기게 됩니다. 되시나요? 자, 이게 왜 좋냐면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냐면 자, 다시 맵 메이커로 가볼게요. 저는 여기서 맵 메이커 안에서 룸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룸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다른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집을 바꿔요.
그리고 얘들아 리스폰을 눌러 하면은 다른 활동 내가 어떤 포탈을 통해서 옮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예, 포탈 죄송합니다. 포탈을 안 말씀드렸는데 이제 포탈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뭐냐면은 오브젝트를 알기 위해서는 빈 방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지금 제가 리세스에 우리가 홈을 놨고 뭐 다시 커먼 룸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룸을. 자, 그러면 그 밑에 create a new room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눌러보시고 그럼 룸 이름을 정하라 그래요. 아무거나 눌러도 되는데 뭐 그냥 평범하게 룸 1이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편하게 하셨는데 전 룸 1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룸 1을 누르시고 create 플러스 버튼 create a new room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뜨시나요? 네. 얼굴이 뵈면 이게 고개 끄덕끄덕이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바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 화면 보고 있습니다. 예,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블랭크 룸이라는 것은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템플릿을 내가 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스페이스에서 가져오겠다는 건데 지금 내가 만든 것보다는 템플릿을 한번 쓰는데 아까 empty로 가볼게요. 자, 이걸 누르시고 두 번째 걸 누르시고요. 그럼 이게 방 이름이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빈 방을 가고 싶으니까 E로 시작하는 empty room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E를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내리면 되겠죠. A, B, C, D, E, F, G 조금만 더 내립니다. education 나왔고 empty가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는 약간 비어있는 방을 원하기 때문에 empty room medium 블릭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빈 방이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룸1이라는 게 돼 있어요. 자, 룸1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를 조금씩 활용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우리 저기 도장중 대표님 제가 몇 시까지 하는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저기 몇 시까지 하는지 뭐 혹시 중간에 또 시간 지나셨으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룸 1으로 왔으면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자, 오브젝트 아까 어디 썼냐면 왼쪽 위에 보시면 오브젝트 타일 이펙트에서 오브젝트가 있었죠. 오브젝트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왼쪽 위에 갔다 오른쪽으로 오면 모 오브젝트가 있죠. 모 오브젝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뭘 넣으시고 싶으세요? 이 빈방에? 자, 의자를 넣고 싶으면 체어라고 넣으면 되는데 일단 무슨 방으로 할지는 선생님이 정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영어 대충 넣으면은 막 뜹니다. 뭐 이런 게 데스크라고 한번 쳐볼게요. CR로 해놓고 CR로 해놓으시고요. 서치 오브젝트로 해서 데스크라고 하면 예, 책상 종류들이 나오죠. 뭐 하나 아무거나 건드려 볼게요. 자, 저는 이거 해서 그 다음에 선택되면 이거 회전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로테이팅이 좀 느린데 되고 있네요. 조금씩 로테이팅 되고 색깔도 좀 바꿀 수 있고 예.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이 데스크 하나를 고르셔서 그 다음에 색깔은 여기서 고르시고 이 데스크 이름은 큐비클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회전, 로테이팅도 할 수 있고요. 선택을 하나 해서 이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스탬프 지금 보시면 내 마우스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을 이 정도 놓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딱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또 놓고도 또 떠 있으시죠? 그럼 또 누르면 또 생겨요. 그러니까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잘못했다 할 때는 아까 제가 셀렉트와 이레이저가 있었는데 이레이저를 누르시고 그 잘못 놓은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선택해 주시면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일단 이거 반영될 건데 일단 나중에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룸1을 또 프라이머리로 해보겠습니다. 룸1을 프라이머리로 나중에 리스폰 하면 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저는 디자인 쪽에 약해가지고 잘 못 만드는데 선생님들 자 이제 꾸며보세요 한번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 뭐 한 다음에 뭐 여기 보통 이제 셀레브레이션 아웃도어는 바깥이니까 오피스 데코니까는 뭐 책도 놓고 싶으면 놓고 싶고 이런 부분 컴퓨터 키보드도 있고요. 네. 데코레이션 그런 것에서 뭐 꾸며봐도 되고 자유롭게 몇 가지만 한번 넣어보세요.
막상 전 넣으려니까 이게 선택장이 있어가지고 잘 안 넣을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의자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한 몇 가지만 넣어보시고 제가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일단은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이들하고 뭘 했냐면 그 포스터, 환경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꾸미는 걸로 해봤거든요. 예. 바닥에다가 이제 자기가 만든 환경 포스터를 했는데 잘 꾸며놨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여기다 내가 만들어 봤는데 일단 그렇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브젝트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실렉트를 누르면 얘를 옮길 수가 있어요. 실렉트는 얘를 옮기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실렉트는 옮기는 역할을 한다. 내가 마음에 다른 위치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놓고 나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옮길 수가 있다. 자, 뭐 옮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글자를 한번 넣어보면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모 오브젝트에서 제일 아래 보시면 업로드 뉴 위에 인서트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만의 방 이름을 지어보세요. 예. 저는 미들방이 아니라 미델방으로 해보겠습니다. 미델방, 미델룸으로 저는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지으시고 그러면 또 이제 오브젝트처럼 얘가 이제 뜰 거예요. 글자가 좀 작다 싶으면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되는데 글자가 작다 싶으면 나중에 키우면 됩니다. 아까 이거에서 다시 텍스트 가서 미델룸. 자, 이거를 48로 한번 해볼까요?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50로. 그럼 좀 더 커진 것이 뜹니다. 예, 좀 더 크죠? 그리고 이전 걸 지울 수 있죠. 이레이저로.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 스페이스로 가서 리스판을 누르면 선생님이 만드신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만든 게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터액팅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액팅. 자,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보통 어떤 영상이나 어떤 자료를 이렇게 링크하세요? 보통 프리젠테이션도 하시고 유튜브 동영상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유튜브 동영상하고 PPT도 하시고 근데 링크가 있어야 되겠죠? 링크가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 동영상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사이트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냥 여기 간편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통해서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누르신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자, 프리젠테이션 한 다음에 블러틴에서 비디오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먼저 클릭하기 전에요. 잠깐만 이렇게 두시고 비디오를 링크를 가져와야 되니까 설명이군요. 자, 비디오 링크를 가져와야 되니까 유튜브로 한번 가봐서 환경이라든지 환경교육 유튜브로 가서 환경교육이라고 해볼까요? 뭐 아무거나. 네. 자, 뭐 환경 이거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링크를 이걸 가져오면 되겠죠. 유튜브로 가서 동영상 URL 복사하기 누르시고요. 동영상 URL 복사하기. 자, 이것으로 가서 뭐 위에 거 하셔도 되지만 우클릭해서 동영상 URL 가져오기 해서 이제 링크가 있잖아요. 다시 맵메이커로 갑니다. 맵메이커로 가서 아까 블러틴에서 비디오가 있는 것을 누르시면 이렇게 엠베디드 비디오가 나와요. 그럼 이걸 누르시고 그럼 예시가 있죠. 이런 비메오 같은 걸 넣으라는 거잖아요. 여기다 유튜브를 넣으면 됩니다. 컨트롤 V를 누르게 되고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 디스턴스는 뭐냐면 이게 멀수록 예를 들어 10으로 한다 그러면 10칸 바깥에 있는 애에게 이게 X자로 활성화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 칸으로 하게 되면 한 칸 정도에서 얘가 활성화된다 이러는 거거든요. 아까 다가가면은 뭐 X 누르라는 그런 그 반짝이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3으로 하는데 선생님에 따라 다르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select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가 이제 생겼는데 여기다 한번 비디오 이쪽에다가 그럼 이렇게 놔볼게요. 그리고 자 이게 지금 저기 환경 교육 영상이니까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환경 여기다 글씨에다가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환경 교육 영상이라고 써주고 작게 해도 되겠죠 이거는. 그럼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도 만들면 좋은데 화살표는 예, 잘 쓰는 거예요. 자 wayfinding에서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제 arrow 초크 이걸 씁니다. 이거 한번 선택하시면 화살표 또 방향을 로테이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하려면 이걸 로테이팅을 누르시고 select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저장.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장했으니까 다시 만들어졌는지 스페이스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 이제 X 누르라는 게 보고 밑에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활성화된 게 보여요. 뭐 대충 어떤 이제 프리뷰 같은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X를 누르게 되면 키보드 X를 누르게 되면 영상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되셨으면 되시나요? 되시면 지금 손가락 오라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고개 끄덕거려 주시든지. 아, 예, 되시구나. 예. 자, 그래서 웬만한 링크는 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링크는 다 넣을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일단은 오브젝트만 해도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시간 오버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오브젝트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는 거 있었는데 글자에도 우리가 링크를 걸어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제가 중학교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안전교육 있을까 모르겠네. 안전교육 자료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안전교육 자료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혹시 슬라이드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보통 이제 그게 있잖아요. 안전교육 있나 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공유해 드릴게요. 이런 거 있네요. 보행안전. 예, 역시 제가 초등학교 교사라 안전은 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들 개인 자료 쓰시고 싶으면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프레젠테이션 하나 띄우면 되고요. 안 되면 제 거를 쓰셔도 됩니다. 자, 제가 모든 사용자에게 볼 수 있게 이 링크를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자, 이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또 상호작용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모든 사용자 그게 돼 있으니까 완료. 저도 복사가 돼 있죠. 그럼 다시 맵메이커로 가서 오브젝트를 누른 다음에 텍스트만 이제 선택해 볼게요. 여기다가 안전교육 자료라고. 그 다음에 그냥 36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사이즈를 36. 그 다음에 보세요. 그냥 크리에이트 누르지 마시고요. 자, 안전교육 자료를 하고 그 다음에 노 인터액션 돼 있는 건데 쭉 내려보시면 웹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웹사이트, 인베디드 웹사이트. 자, 텍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에 안전교육 자료를 해서 두 번째 거, 노 인터액션 밑에 있는 웹사이트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비디오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미지 아무거나 선생님께서 하시면 되고 이 부분도 뭐 외부 전화라든지 노트도 다 이제 좀 스터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웹사이트 누르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시는데 여기서 바꿀 게 뭐냐면 좀 바꿀 게 있어요. 하시고 나서요. 예. 하시고 나서 그냥 실렉트 하지 마시고요. 이 끝에를 에디트 다음을 다 지우시고요. 에디트 다음을 다 지우시고 인베드도 해보겠습니다. 인베드. 약간 이게 약간의 또 이렇게 좀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에디트 이유를 지우시고 인베드를 넣고 그 다음에 또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끝에 주소 끝에 에디트 이후에 슬래시 다음 에디트 이후에 엠베드를 넣고 셀렉트 하고 안전교육 자료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자체로 링크를 할 수 있어요. 꼭 오브젝트로 안 해도 되고.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자 이쪽에 놓을게요. 그러면 저장을 누르고 되는지 저장을 누르고 자 룸을 다시 와서 스페이스 공간으로 와서 자 이 가까이 가면은 이제 이렇게 뜨죠. 그다음에 X를 눌러보면
예, 이렇게 뜨죠. 잘 되시나요? 예, 누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구글 저기 슬라이드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쓰실 때 끝에 에디트 위에 인베드를 넣고 하시면 되고 PDF 파일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 PDF 가능한데 예. 일단은 이렇게 주고 아이고 제가 X를 눌러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오브젝트와 링크 거는 걸 했고요. 뭐 동영상과 지금 구글 프레젠테이션만 했는데요.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오브젝트 상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화. 자 외부 전화. 자, 선생님 이거 만들고 원래 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빠져나와가지고 갈 수가 선생님 방, 없어요. 선생님 방이요? 네. 잠깐만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도 지금 네, 맵메이커 나갔더니- 화면에서는 왼쪽 위에 줄 3개 음. 누르시면은요, Go to Map이라고 있어요. 아, Go to 맵메이커에 Space. 거기. 예. 네, Go to Go to Space. Space, 예, Go to Space 왼쪽, 누르시면 가실 거기.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저기 뭐냐 또 이렇게 그 오디오와 뭐 저기를 한다 이렇게 뜹니다. 예, 다시 그러니까 예. 여기서도 스페이스에서도 맵메이커로 갈 수 있고 맵메이커에서도 햄버거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왔어요. 다시 왔어요. 예, 음. 다행입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에 저장돼 있으니까 맵메이커에 저장된 게 새로운 창에서도 열릴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일단은 제가 좀 시간상 빨리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모 오브젝트에서 보시면 모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아까 웹사이트 했고 이미지 했죠. 이미지는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 넣으시면 되고요. 이 외부 콜이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줌 링크라든지 구글 미트 링크, 그러니까 외부 링크만 하나 해볼까? 이거 노트도 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재밌는데 노트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간상 제가 지금 다 못하지만 한 번씩 노트도 써보기도 하고 해보세요. 근데 뭐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뭐지 엔터 치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그런 것도 의문이 생기실 텐데 뭐 그런 것도 뭐 시행착오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외부 전환 같은 것도 이 줌 링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게 외부 링크가 왜 좋냐면요 다시 가볼게요. 이 웹사이트로서 이 뭐냐면은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구글 슬라이드 같은 것도 뒤에를 좀 바꿔줘야지 이렇게 딱 맞았잖아요. 그리고 구글 설문 잘 들어갑니다. 구글 설문. 패들렛 잘 들어가요. 패들렛 구글 설문 잘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는 거나 이렇게 뭘 조작해도 안 들어가는 거는 그때는 이제 이 외부 익스터널 외부 전화로 하시면 돼요. 외부 전화 눌러가지고 이 링크를 해주시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백과사전 같은 거 아이들이 뭐 여기서 찾아봐라 사전 찾아봐라 했을 때 네이버 백과사전 같은 것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 웹사이트에 안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넣으신다. 이거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표 선생님 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5시 30분이요. 다시 30분, 예, 20분 동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퇴근하셔야 되는데, 예, 저도 퇴근하고, 예, 아닙니다. 네, 뭐냐, 타일로 가보겠습니다. 타일 눌러보세요. 타일. 자, 타일의 종류가 옆에 보면 타일 이펙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깔별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임패서블이라는 게 있죠. 지나갈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나갈 수 없고 스판, 토탈 이게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스페이스 공간에 왔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얘가 책상을 막 올라가고 막 책상 위로 돌아다니면은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애들이 여기까지 못 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의자는 뭐 가도 되지만 그래서 막 이런 저기 뭐냐 여기 이런 비디오 같은 거 막 밟고 지나가지 않겠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임패서블을 쓰면 되는데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패서블 타일 이펙트 누르시고 임패서블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탬프를 선택합니다. 스탬프 선택하면은 지금 또 이렇게
뭐 네모난 타일 색이 보이죠? 거기서 아 이게 딱 맞진 않네.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책상 위를 이 정도만 한 요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자, 임패서블 타일을 막 누르지 말고요. 스탬프 한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여기는 가지 마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저장을 누르시고 자 이제 스페이스로 가서 그 책상을 한번 가볼게요. 책상을 막혀 있어요. 이게 이때 쓰는 게 임패서블 타일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뭘 할 수? 저는 이거 아들하고 직접 했던 건데 제가 여기다가 미로를 실제 만들 수 있는데 가상의 미로를 만들어요. 야 보이지 않는 미로야. 아니면 뭐 우리가 정말 눈 감고 미로를 탈출하는 뭐 불이 다 꺼지잖아요. 안전 교육할 때 뭐 전기가 다 꺼졌을 때 우리가 대피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약간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 이제 장난으로 한번 해볼게요. 임패서블 타일을 그냥 밑에 까는 거예요. 이렇게 임의로 까란 거 이렇게 임의로 깔아요. 장난으로. 그래서 깐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미로를 만들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제일 위에서 야 이쪽에서 저 밑으로 통과해봐 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데 이걸 통과해서 애들이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패서블을 넣게 되면 이런 애들이 그 타일을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임패서블 타일은. 그래서 미로를 만들 수 있다든지 뭐 보이지 않는 미로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뭐 안전교육처럼 불이 암흑의 상태에서 네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문제 해결 상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려면 어떻게 지우느냐? 나 지금 미로 만드는 건 지우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이레이저를 누르고 아까 이 오브젝트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지우시면 돼요. 다 지우시면 됩니다. 네. 혹시 가다가 멈췄네 이렇게 뭐 막히는데 그런 느낌이면 임패서블 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개로. 자,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패서블 타일 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스판 가보시면 자 스판을 가보시겠는데 자 셀렉트. 자 지금 스판 누른 다음에 스탬프 누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게 좀 활성화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스판 자리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스판이라는 것은 그 공간에서의 첫 지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저가 이 공간, 이 룸에 처음 왔을 때 어디로 떨어지게 할 것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나는 아까 미로를 만들었는데 난 여기가 아니라 난 여기에 있고 싶어 하면은 요거 두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가운데 다 지워버리세요. 가운데 지워버리고 그럼 처음에 이 방에 오면 저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세이브를 누르시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스페이스로 가서 클릭 한번 하시고 스페이스 공간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자 아까 했던 우리가 리스판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디 갔나? 잠시만요. 여기 있다. 리스판을 눌러보면 어디로 가죠? 우리가 아까 스판 타일 만들었던 곳으로 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공간 룸에 첫 장소가 어디냐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만약에 미로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일로 가야 된다. 올 때 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스판을 다 지우고 위로 하면 되겠죠. 네. 자, 스판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스판 타일 아이디 같은 경우는 캘린더 할 때 쓰는 건데 텔레포트 할 때 쓰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스판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이제 내려와 볼게요. 포탈로 해보겠습니다. 포탈. 포탈은 룸 안에서 할 수 있는 포탈이 있고 룸과 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포탈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는 룸 안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로 가서 화살표를 만들어도 되고 뭐 오브젝트로 다시 가볼게요. 오브젝트로 가서 의자로 할까요? 의자도 해도 되겠는데 의자. 이 의자에 앉으면 어디로 이동한다 이런 걸로. 예. 자, CO를 하시고 체어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범한 의자, 이런 의자로 해서 방향을 방향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꾸고 그 다음에 셀렉트 누른 다음에 의자를 여기 두고 한 세 군데 정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요. 자, 의자를 옆으로 보이는 의자를 세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예, 세분됐고요. 자, 지금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냐면 어떤 친구가 여기를 가게 되면 여기를 가게 되면 이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 여기를 앉으면 여기로 가고 여기를 앉으면 여기로 가고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탈을 타일을 사용하는데 오브젝트에서 어떤 물체를 3가지 정도 하시고, 자, 김정준 코치님이 아까 뭐 그 타일 원래 타일로 안 가고 옆으로 가면은 되돌아갔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타일 이펙트, 그다음 포탈로 가보겠습니다. 포탈. 자, 포탈을 누르고, 자, 여기로 가면, 자, 첫 번째 오브젝트로 누르고,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다른 공간으로 갈래, 뭐 룸으로 갈래 있죠. 이제 포털 투어 룸으로 하셔야 돼요. 포털 투어 룸. 그러면 포털 투어 룸에 지금 스페이스 안에 있는 룸이 나오는 거죠. 지금 스페이스 안에 룸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룸 안에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룸 1을 선택해야 됩니다. 룸 1을 선택하고, 그럼 어디로 떨어졌으면 좋겠어 하면 여기로 떨어져라. 그러면 얘가 일로 가면 여기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예, 됐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바로 가면 또 이상하니까 그 앞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주면 좋은데, 자, 다시요. 자, 아마 이제 그 누구냐, 유저가 여기 가면 여기로 옮기는데 여기서 바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 칸 앞에서 한 칸 옆으로 해서 여기를 한번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룸1 같은 룸으로 해서 이쪽. 그럼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페이스로 가서요. 그러면 생길 거예요. 의자 생겼죠? 그러면 여기 가서 내가 첫 번째 의자로 가면은 딱 옮기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한 칸만 앞으로, 같은 말 앞으로 가면 그 다음 걸로 가는지 이렇게만 확인하면 되십니다. 되시면 손가락 이렇게 해주세요. 아, 되시는 분 있고, 이은영 선생님 되십니다. 네,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진 코치님이 이렇게 좀 약간 노가다거든요, 이게. 예,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계속 타일을 하나 설정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자, 맞아요. 되시나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좀 기다릴까요? 하나만 해보셔도 돼요, 하나만. 하나만 해보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이제는 다른 룸으로 가는 걸 해볼게요. 다른 룸으로. 이제는 룸 내에서 했다면 룸과 룸 사이로 옮기는 걸 해보겠습니다. 같이 맵메이커로 가셔서요. 자, 맵메이커 가셔서 지금 포탈이고 스탬프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아까 스판의 위치에서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미델룸이라 돼 있는 근처 글자 밑에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이 포탈 투어 룸으로 하시고요. 이번에는 메인방 커먼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먼룸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커먼룸에서 어디로 떨어지게 하고 싶냐 할 때 뭐 이 가운데로 해볼까요? 그냥 중간으로 찍고, 그럼 다시 또 왔어요. 다시 뭐냐면은 포털이 시작하는 룸으로 왔어요. 그럼 포털이 시작하는 옆에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옆에 것도 누르시고 또 포탈 커먼룸으로 가셔서 그다음 여기도 가운데 정도 이렇게 누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페이스로 가서 이번에는 미델룸 밑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쭉 가면 예, 다른 방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방에서 또 저쪽 가는 포탈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 남 하시고 시간상.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가는 방법은 리스판 누르면 됩니다. 리스판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룸 내에서 이동하는 게 있고 텔레포트 같이, 그 다음에 룸과 룸 사이로 이동하는 게 있고 또 룸에서 스페이스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포탈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되셨으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손으로. 예, 반갑습니다. 오케이. 예, 되셨으면 이제 2가지가 남았나요? 자, 2가지만 하고 벌써 퇴근하신 분도 좀 열정적이신 분들만 이렇게 남아 계십니다. 예.
자, private area를 보시면 private area는 아까 이거는 지금 그냥 어디로 가야 되냐? private area는 만들어 볼게요.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로 하고 그러면은 스탬프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이쪽에 private area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드래그 이렇게 하면 이 private area에 있으면 서로가 그 마이크와 화면이 다 켜져요. 활성화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근데 private 이거를 이쪽에 두시면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 멀리 두셨다. 이렇게 하고 저장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소그룹 모임 할 때 애들이 이 공간 안에서 소그룹 모임 한다면 다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허용되었으면 좋겠다. 마이크하고 카메라가. 그러면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모듬을 만든다. 그러면 이 모듬은 2를 누르시고 이 모듬은 이거 좀 애매한데 이렇게 이 자리에 다 와라. 이 모듬은 이렇게 이 모듬 다 일로 오고 또 3모듬 이렇게 해서 모듬별로 이렇게 해주시고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딱 찍는 거 2를. 지금 제가 따로 찍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세이브 누를게요. 선생님들이 1모듬 뭐 하는지 가려면 1모듬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 선생님 책상 있으면 여기 1로 가면 1 타일은 다 이제 활성화돼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뭔 짓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2까지 가면 힘들잖아. 그런 선생님 게더타운에서 막 뛰지 않았는데 게더타운에서 돌아다니고 많이 지쳤다고 피곤했다고 그런 선생님이 있으시는데요. 그래서 옆에 가면 바로 2에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쓸 때가 프라이버트 에어리아인데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실렉트로 고치고 클래스룸 작은 방 가면 이렇게 1, 2, 3으로 돼 있죠. 1, 2, 3 이게 지금 다 안에 프라이버트 에어리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밑에도 1, 2, 3, 4, 5, 6 돼 있죠. 이것도 프라이버트이 연결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게 방금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하고 맥락이 같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일 이펙트로 가서요.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저는 보면 스페이스 가면 선생님들 지금 스페이스 가시면 스포트라이트이 돼 있거든요. 스포트라이트. 자, 스포트라이트는 예를 들면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하고 싶다, 내 화면이 보이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호스트만 가질 수 있는, 방장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학생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끄럽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근데 어떤 학생이 발표하기 위해서 내가 스포트라이트 자리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스포트라이트 타일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스탬프를 하시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로 하냐면 의자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의자 옆에다가 해놓고 저장을 누르시고 근데 이게 스포트라이트인지 알 길이 좀 없으니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라면 뜰 것 같은데. 예. 스포트라이트라고 치시면 인디케이터가 떠요. 그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 자, 색깔을 막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실렉트해서 아까 찍었던 자리에 이렇게 놓으시면 학생들이 여기로 가면 그 학생들이 발표할 때 이 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화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실렉트 누르고 저장은 뭐 누르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미 이제 한번 연습하신 이제 방이 만들어졌고 기능들은 대략적인 기능들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이제 선생님 궁금하실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 뭐냐면은 이게 시커먼 글자 아니라 좀 예쁜 글자 만들 수 없나요? 예쁜 이미지 여기 담을 수 없나?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캠퍼스라든지 구글 드로잉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은 가르치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급하고 그래서 구글 드로잉에서 글자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글자를 넣으면은 이 시커먼 글자와 다른 글자를 만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미리 캠퍼스에서 뭐 제 방을 보여드린다면 제 방을 하나 고홈으로 가서 미리 캠퍼스에서 뭐 아니면 캔바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떤 건지 뭐 아마 김정일 코치님도 이제 그 룸에서 보신 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저도 OX 같은 거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1, 2, 3, 4도 이런 것도 구글 드로잉 둘 다 구글 드로잉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뭐 이런 것죠. 이런 바닥에 까는 글자들 이거는 이제 캔바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안내 문구들 이런 것도 다 캔바에서 만든 거라서
뭐 이미지를 더 이쁘게 만들고 싶다면 그로잉이나 미리 캠퍼스 같은 걸 만들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30분이 거의 돼가고 우리 김정민 코치님이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 하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뭐 연락 주시고 이제 이것저것 해보시면 시간 투자하는 만큼 실력이 느십니다. 네, 시간 투자하는 만큼 이것저것 제가 알려드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궁금한 것이 생기시면 이제 문의하시면 되고 대략 아실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코치님께서 또 바톤 받아주시고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